안녕하세요. 녹음해도 괜찮습니다, 이제. 비가 많이 오죠, 그렇죠? 대단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여기 있는 분들, 그렇죠? 이 비에 뭘 구한다는 건 하여튼 대단한 일입니다. 우리 어깨에 힘 한번 빼보실래요? 아침 우리 제 신부님께서 긴장을 팍 주는 것 같아. 내가 긴장이 되는 것 같아서 어깨 힘 한번 빼보세요. 좀 편안하게. 좋습니다. 이렇게 악역과 선한 역을 나눠가면서 합니다, 지금. 자, 지금부터 공식적으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하면서 가장 힘들게 준비한 것이 아마 이 강의인 것 같아요. 관계하는 인간이라고. 제 친구 중에 개신교에 열심인 분이 계셔요. 아주 열심히 계셔요. 그래서 내가 이 강의를 해야 되는데 뭐 관계에 대해서 할 말이 없냐 내가 나보고 물어봤더니 이 친구 하는 말이 장가도 못 간 주제에 뭔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 네가 할 일이 있냐 그렇게 얘기해서 좀 혼자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로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좀 힘들게 하는 뭐 그런 핸디캡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생각도 하면서 또 동시에 제가 어제 그저께 일요일 날 대구에 강의가 있어서 잠깐 내려갔는데 거기 이제 가서 강의를 하면서 거기 신자분 한 분이 이제 본당 신부님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의 성격이 너무 급해서 하여튼 뭐 미사를 보다가도 야단을 막 친다는 거야. 근데 한 번은 뭐 연세 많은 스님 뭘 잘못했는데 향을 피워야 되는데 향을 안 피웠대요. 근데 그 자리에서 막 얼마나 야단을 치는지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끝마디가 혼자 살아서 마음이 푹푹 썩어야 되는데 썩을 기회가 없어서 저렇다고. 제가 이제 이 강의하기 전에 두 가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혼자 살기 때문에 마음이 푹푹 썩을 기회도 없고, 그렇죠? 또 우리 개신교 친구 말따나 네가 뭐 아냐? 알지 못하는 것도 있지요. 하지만 동시에 또 혼자 사는 건 아닙니다. 어떤 신부님이 그런 얘기를 하던데 인간이라는 건 부부는 둘이서 혹은 가족이 뭐 서너 명이서 평생의 사랑이 뭔지를 배우는 거래요. 그런데 수도생활하는 사람들은 여러 명이서 평생 동안 사랑이 뭔지를 배우는 거라고. 그런 관점에서 뭐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지만 좀 더 거리가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여유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께서 듣다가 지금 말도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드시면 쉬운 해답을 하나 드릴게요. 신부님 장가 가서 저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왜 내가 관계하는 인간이라는 것을 강좌명으로 또 1학기 마치면서 강좌명으로 선택했느냐. 첫 번째 이유는 상담을 하면요 혼자 상담을 오지만 혼자 오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이 하는 대화의 거의 90%가 관계에 대한 얘기예요. 거의 99%, 거의 100% 가까이 될 겁니다. 자신하고의 관계를 이야기하든지 타인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든지 뭐 하나님 관계의 이야기를 하든지 관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상담을 혼자 들어오는 게 아니라 부대를 데리고 옵니다. 어머니 데리고 오죠. 아버지 데리고 오죠. 자식 데리고 오죠. 그렇죠? 남편 데리고 오죠. 친구 데리고 오죠. 직장 상사 데리고 오죠. 제가 한 사람 만나면 한 사람 만나는 게 아니라 거의 한 50명쯤은 만납니다. 어릴 때 친구도 있죠. 그 안에.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인간 군상을 만나면서 야, 이 관계라는 게 인간에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래서 뭐 현대심리학은 가르치는 게 부부 카운슬링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부가 둘이 침대에 누우면 둘이 눕는 게 아니다. 그건 그게 어머니 아버지도 누워 있고 어릴 때 자기도 누워 있고 그래서 보통 6명 내지 8명이 한 침대에 누워 있대요. 그래서 상호작용을 할 때 보면 절대로 그 둘이만 상호작용하는 게 아니라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서로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서로가 우리를 모르면서 뭘 하는지 모르면서 상대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가 많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생각할 때 이제 수도 생활하면 저희 집에 25명이 살잖아요. 한 사람이 5명만 데리고 와보세요. 거기 회의를 하면 몇 명이요? 100명이 회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인간이라는 게 그렇게 사회적인 인간이다. 우리가 보통 뭐 사회 인간이라는 건 관계적인 인간이라고 표현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인간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어떤 귀한 분 한 분이 자기에게 아주 귀하게 한 것 중에 하나가 난이 있다고 그러면서 한 번은 갖고 오셨어요.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죽이지 말라고, 나한테 귀하니까. 그러니까 죽이면 또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저는 뭐 잘 모르는 데다가 물어 뭐 그 파란 약 있잖아요. 그 집에 꽂는 거 그것도 꽂아보고 뭐 일주일에 한 번 물을 푹 담가야 된다 그래서 뭐 시간 재가며 물을 푹 담가보고 뭐 오만 짓을 다 했는데도 이게 점점 노랗게 되는 거예요. 아주 내가 지금 근데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분인데 그분이 올 때가 다 됐는데 지금 노랗게 돼간다 이 말이에요. 문제야.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떡하냐. 근데 마침 그 교육대학원 학생이 그 논문 지도를 받으러 오시면서 들어오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한다는 얘기가, 이 신부님, 이 나는요 원래 처음에 굴락으로 자라던 습성이 있대요. 혼자 절대로 안 자란대 그게. 근데 현대인들이 그렇게 뛰어서 하나씩 파는 거지만 이게 혼자 자라면 안 자란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놀란지 압니까? 굉장히 놀랐어요. 이게 아무리 그 정성을 기울여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 그 대학원 학생이, 신부님 이거는 정성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자기 집에 난을 굴락으로 키운대요. 그래서 내가 족벌했어요. 내가 혼자 그걸 정성을 기울여서 키운다 그래도, 그래서 하나 자식 외에 정성을 그렇게 들인데도 항상 보면 저게 하나라서 그런가. 인간 본성 자체가 하나가 힘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왜 자식 7, 8, 9 놓는 게 뭐 어머니가 키운 게 아니죠. 저만 해도 7의 막내인데 저 큰 누나가 저를 다 키운 것 같아, 얘기 들어보면. 그럼 작은 누나도 나도 다 키웠다 뭐 이러고 그렇게 키워가면서 밥을 먹어도 왜 자식이 많은 집에서는 밥 먹는 사람 빨리 먹잖아요. 그렇죠? 빨리 먹어야 하나를 더 먹으니까 빨리 먹게 돼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하나 키우는 데는 두드려 패도 안 먹잖아요. 그게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회적인 인간인데 상담을 하면서 제가 느끼는 건 두 가지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질문인데,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인생을 살아오면서 굉장히 어려운 여건을 굉장히 많이 겪은데도 불구하고 뭐가 그런지 모르지만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사람들 안에 있는 좋은 것을 끄집어내서 그걸 자기 걸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사람들 안에 있는 나쁜 것만 계속 끄집어내서 그걸 자기를 죽이는 것으로 사용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 이게 참 오묘하다. 이게 그러니까 무엇이 이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갈망을 갖고 있어요. 정말 갈증을, 인간관계를 깊게 하고 싶은 갈증을 느끼고 있는데 둘 다 똑같이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그 사람은 만나는 사람들은 거의 비슷할 거 아니에요. 뭐 조금 정도가 차이 있지 뭐 그렇게 나쁘거나 그렇게 좋은 사람은 없는데 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좋은 것만 끄집어내서 사용을 하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자꾸 나쁜 것만 끄집어내는 거야 도대체가. 그리고 사람이 점점 떠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점점 풍성해지는 거고 어떤 사람은 점점 외로워서 혼자만 남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 주위에 가면 사람이 바글바글하고 어떤 사람 주위에 가면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나빠서 그런가 저게. 근데 갈증을 들어보면 정말
같은 갈증을 느끼고 있거든요. 더 심할지 몰라요. 그래서 성서에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99마리 양이 있는데 한 마리 양이 있는데 한 마리 뺏어가 100마리 채워준다고 얘기가 그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오래 하면서 느낀 게 왜 그런가 지금 그 이유를 조금 생각해 보자 이런 관점에서 오늘 관계 속의 인간이라는 타이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봐서 그 다른 사람으로부터 계속 나쁜 걸 끄집어내서 자기를 죽이고 자기 가족을 죽이고 자기의 가장 중요한 사람을 죽이는 사람의 패턴을 보면 항상 관계가 조건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대부분 특징이 그 차이를 첫 번째 차이를 내보면 첫 번째 차이는 내 행복이 밖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나쁜 걸 끄집어내는 것 같아요. 쉬운 얘기를 합니다.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바뀌어야 되거나 내 옆에 사는 사람이 옳아야 되거나 하여튼 그 힘이 내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밖에 있는 사람이 뭐를 함으로써 내가 행복해야 되는 사람일수록 끊임없이 불평하게 되고 비난하게 되고 그렇게 돼요. 왜냐하면 완전하지 않거든요. 밖에 있는 사람이라는 게. 그리고 대부분 내가 뭐 원하는지도 잘 모릅니다. 사실은. 부모가 돼도 사실 잘 모르거든요. 그런 사람이 물론 밖에 행복이 있다. A라는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내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은 내 자신을 못 믿는다는 얘기도 되고요.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모른다는 얘기도 됩니다. 두 번째 사람의 유형들을 보면 그 공통점이 뭐냐면은 자신이 누군지 알지만 자기가 뭘 원하는지 알지만 어떻든 간에 두려움 때문에 그런지 어떻든 간에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서툰 사람들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짜장면을 먹고 싶은데 옆에 있는 사람이 점심 먹으러 갑시다. 갑시다. 뭘 먹을래요? 이런 사람 주로 뭐라 그래요? 아무거나. 그죠? 아무거나. 근데 왜 짜장면 먹는 게 먹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게 힘들까? 옆에 사람 보면 좀 이상한데도 불구하고 하여튼 짜장면 먹은 것이 도덕적으로 옳지 않거나 아니면 밀가루 음식 먹으면 안 된다는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거나 하여튼 뭔 관계가 있는 거죠. 그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추측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추측해달라고 그래. 내가 짜장면 먹는 것을 이야기하기는 힘들지만 하여튼 짜장면 먹고 싶다는 걸 나는 이야기하기 전에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면 알아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그게 아니고 계속 그게 아니고 그건 뭐야? 그것도 그게 아니야 또. 그러니까 포기해버리는 그런 사람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게 조종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긴 한데 이런 사람 조건 다는 게 보통 당신이 친절하면 내가 이 얘기를 할 텐데 그렇죠? 당신이 그렇게 협박적으로 놔주지 않으면 내가 이 얘기를 할 텐데 그런 식으로 조건을 계속 다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공통점을 보면 정말 어떤 사람은요 사람하고 함께하는 기술이 없어요. 정말 없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함께하는 기술이 없어요. 그런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자신하고 함께하는 기술이 없다는 얘기죠. 누구하고 함께 해본 적이 없어요. 표면적으로만 함께하는 것이지 마음을 푹 놓고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는 그런 느낌으로 항상 긴장하고 있는 거죠. 이 세 가지 이 공통점을 조금 발견을 했습니다. 발견을 더 있지만 일단 시작으로 내가 이 얘기를 잠깐 하면서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하면서 계속 가끔 자주는 안 묻지만 항상 물어보는 게 처음 오시는 분들한테 주로 물어보는 게 친구가 있습니까?
자기를 편안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친구가 있습니까? 제가 물어봐요. 왜 물어보느냐? 친구가 있다는 얘기는 자기를 편안하게 아무 생각 없이 드러내놓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은 이 상담이 잘 될 거라는 어떤 예측을 할 수 있는 요인이 돼요. 적어도 관계 안에서 자기를 돌볼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있다는 얘기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와서 하는 얘기가 나는 이 얘기 처음 해본다고 그죠? 나는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않고 당신한테 처음 한다는 얘기를 할 때 제 뒤에서 들리는 소리는 상담이 잘 안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면 이때까지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인생을 살면서 저한테 오기까지 믿어본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누구도 믿어본 사람이 없다는 얘기니까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도 믿어보지 않고 여기 왔다는 얘기니까. 대부분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 관계라는 건 제가 두 가지 측면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자기 자신하고 굉장히 관계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자기를 드러내본 경험이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서론으로 요것만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왜 관계 안에 인간이라는 주제를 정했는지, 이런 이유 때문에 정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내가 그냥 이론적으로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여러 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그것도 내 개신교 신자도 그런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럼 결혼한 사람한테 물어보자.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많은 사람한테 이 중에도 내가 물어본 사람이 있을 겁니다. 무엇이 결혼이라는 인간관계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 제가 그렇게 물었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한테 물었는데 재밌는 거는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대답하는데 그 안에 몇 가지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드릴까 합니다. 오늘 첫째 시간에는. 첫 번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야기했지만 첫 번째는 사랑인 것 같아요. 사랑이라는 게 모든 관계의 근본인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아주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할게요. 저는 좀 혼자 사는 사람으로 굉장히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어떤 부부하고 저녁에 식사를 하는데 제가 이거 때문에 이 관계 속의 인간 때문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두 분 관계 결혼에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그렇게 얘기저기 막 나오다가 이분들 경험담을 이야기하는데 남자분이 하시는 얘기가, 제가 언제 가장 섭섭합니까? 그렇게 내가 물었더니 난 놀랐어요. 이분 얘기가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애가요 6개월 됐대요. 6개월 됐는데, 애 놓은 지가 6개월 됐는데 첫 애예요. 근데 자기도 이해를 못하는데 자기 마누라가 애한테 관심이 다 가 있는 거예요. 자기는 쳐다보지도 않고 자기는 뭐가 필요한지도 묻지도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서 아내한테는 얘기가, 내가 여보 오늘 처음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섭섭했다고, 지금도 섭섭하대요. 그러니까 아내가 벙쩍 눈으로, 이게 무슨, 나도 옆에서 들으니까 이 아버지가 웃기는 아버지다 지금. 누구 자식인데 자기 자식 아닌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섭섭하다는 거야. 근데 난 더 웃기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내가 옆에 딱 하는 얘기가 자기만 그런 줄 아느냐고. 그래서 난 이또 무슨 얘기냐, 애 하나 놓고 지금 무슨 얘기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병원에 누웠는데 애 놓고 그렇게 힘들어서 누웠는데 애를 낳았는데요, 남편이라는 사람이 와서 애밖에 안 쳐다보더라는 거야. 자기는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고생한 사람은 쳐다보지도 않고 애만 난리라는 거지. 자기만 그러면 괜찮은데 시어머니, 시아버지, 고모 다 와서 자기는 쳐다보지도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야, 이게 인간의 본성이구나. 이 관심 받고 싶은 게 이게 이렇게 강하다는 거죠. 자식까지를 경쟁 상대로 생각할 정도니까. 물론 머리로는 다 이해하고, 그러니까 남편이 가만히 있는 거죠. 섭섭해도 이게 지 자식이고
또 자식을 잘 키워야 되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거지만 이 밑에서는 경쟁 아니에요. 그러니까 프로이드 말이 맞는 얘기예요. 지금 경쟁을 하는 거지. 프로이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아들은 아버지하고 경쟁을 느껴서 엄마를 차지하고 싶고, 딸은 엄마하고 경쟁을 느껴서 아버지를 차지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거기서 무슨 병적인 것들이 일어난다고 얘기했는데, 나는 에이, 프로이드가 지금 뭐 미국 사람이 아니 좀 유럽 사람이니까 뭐 서양 사람들 좀 그런 걸 밝히는 것 같으니까 그런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래요? 수진님 고개 끄덕끄덕 하는 건 뭐예요 또? 응? 그래서 이 소외감, 그러니까 관심을 못 받기 때문에 오는 소외감, 이 관심을 받고 싶은 욕구는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꼭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찾아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전화를 하는 거지, 그 필요성이 우리가 없으면 갈 필요도 없고 전화할 필요도 없어요. 그럼 결혼도 못하고 자식도 못 낳아. 혼자 충만하면 뭐 다른 게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아주 재밌는 거, 삼위일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는 그거 참, 진짜 신비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혼자, 부처님 같은 혼자 충만한 사람들이잖아. 그렇죠? 혼자 충만하고 나는 유아독존이다 뭐 그러고, 그죠? 천상천하 유아독존은 태어날 때 그랬는데, 하나님도요 삼위가 필요하거든요. 그 욕구도 대단한 것 같아. 나는 그런 생각하죠.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욕구거든요. 말씀이라는 게 욕구가 없으면 말을 안 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은 나하고 내가 뭐 욕구가 하나도 없는데 이 사람한테 말 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인사치레로 안녕하세요 그러고 마는 거지. 내가 이 사람에게 말을 건다는 얘기는 내에게 어떤 욕구가 있다는 얘기죠. 그것도 맞는 말인 것 같아. 아, 그래서 하나님이 서로가 필요하고 우리까지 필요하구나. 하나님은 뭐 필요하겠어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거죠. 아, 저래서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이제 이 욕구를 보면서 아, 이 욕구가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자. 그래서 제가 가끔 사람들한테 알고 보면 불쌍하다는 얘기. 저도 알고 보면 불쌍하거든요. 관심이 필요한 존재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알고 보면 불쌍하다. 왜? 관심이 필요한 존재거든요. 그런데 관심은 이게 또 신비해요. 의도적으로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안 주신 것 중에 하나가, 관심은요 찔러서 관심 받을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 가서 너 나한테 관심 가져. 관심 가져. 안 가져? 가져. 두드려 패면서 관심 가지라고 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우리가 관심 가지라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개발해 놨습니다. 그렇죠? 뭐예요? 싸움 거는 것도 관심 가지는 하는 방법이에요. 왜 싸움을 겁니까? 관심을 가져달라는 얘기야. 이해해 달라는 얘기는 관심을 가져달라는 얘기죠. 안 되면 뻘뚱하게 앉은 것도 사실은 관심을 가져달라는 얘기거든. 그게 진짜 관심 필요 없으면 뻘뚱하게 앉아 이유도 없어요. 거기 그렇잖아요. 네? 세 번째, 우리가 관심을 받고 싶은데 두드려 팰 수는 없고 안 되면 하는 게 이제 조종하는 방법이지. 여러분 선생님들한테 돈 봉투 갖다 준 경험이 있어요? 왜 갖다 줘요? 그게 자연적으로 선생님이 내 자식한테 관심이 있으면 갖다 줄 필요가 없죠. 그런데 관심이 없으니까 돈을 갖다 줘서 그 사람 마음을 움직여서 관심을 갖게 하는 거니까 조종하는 거란 말이죠. 그게 나쁘다 좋다는 이전에 우리가 관심 받고 싶은 게 굉장히 근원적인 문제다 이게. 그래서 합리적으로 건강하게 관심을 받도록 하는 것이, 나는 관심이 필요 없어, 관심 받을 필요가 없어,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라고 하는 것보다는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건강하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남편이 필요한 관심을 안 주면 바람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한 입장에서 뭐 교회적인 입장에서 그걸 비난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심리학적인 관점에서는 사실은 그렇게 비난할 수 있는 것도 아닌지 모른다.
이게 이 갈증이 채워지지 않으면 사람은 성장할 수가 없다. 혼자 서 있을 수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왜 다른 동물들은 태어나면 금방 걷잖아요. 그렇죠? 말이나 뭐 소 같은 거 하면서 금방 빠빠빠빠 가잖아요, 그냥. 예? 몇 번만 하면 일어서 가잖아요. 인간은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가? 인간은 이 안정감을 느끼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가? 그러니까 인간은 길들이는데 그렇게 오래 걸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서술적이면서 이쁘게 묘사해 놓은 게 하나 있어서 제가 지금 읽어드릴 텐데 여러분 알 겁니다. 어린 왕자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생택지베리의 어린 왕자의 말은 사랑은 이 사람 어떻게 정의 내리냐면은 사랑은 길들이는 거다. 그렇게 정의를 내려요. 그러면서 이제 여우하고 대화하는 걸 내가 길게 좀 말씀드릴 텐데 제가 성우가 아니라서 별로 듣기는 안 좋을 건데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그대로 뽑아왔습니다. 지구에 막 도착한 어린 왕자에게 여우가 인사를 건넸다. 안녕? 안녕, 넌 누구니? 참 이쁘구나. 어린 왕자가 말했다. 나는 여우야. 이리 와서 나하고 놀자. 난 아주 쓸쓸하단다. 난 너하고 놀 수가 없어. 길이 안 들었으니까. 난 친구를 찾고 있어. 그런데 길들인다는 게 무슨 말이니? 어린 왕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우가 대답한다. 모두들 잊고 있는 건데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야. 어린 왕자 대답을 하는 거죠. 지금 너는 다른 애들 여우가 계속 얘기합니다. 지금 너는 다른 애들 수만 명과 조금도 다름없는 사내에게 지나지 않아. 사내에 지나지 않아. 그리고 나는 내가 필요 없고 너는 내가 아쉽지도 않을 거야. 내가 보기엔 나도 다른 수만 마리 여우와 똑같잖아. 그렇지만 내가 나를 길들이면 우리는 서로 아쉬워질 거야. 내게는 너가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존재가 될 것이고 너에게는 내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여우가 될 거야.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계속 해나가요. 그러다가 제발 나를 길들여줘. 여우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발 나를 길들여 달라고. 어린 왕자가 대답했다. 그래, 그렇지만 나는 시간이 별로 없어 친구들을 찾아야 하거든. 여우는 힘없이 말했다. 사람들은 이제 뭘 알 시간조차 없어지고 말았어. 사람들은 다 만들어 놓은 물건을 가게에서 산단 말이야. 그렇지만 친구는 파는 데가 없으니까. 사람들은 이제 친구가 없게 되었단다. 친구가 필요하거든 나를 길들여줘. 이렇게 여우가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 왕자가 순진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게 아주 별미, 지금부터 하는 얘기 별미예요. 여우의 사랑 강점등은. 여우가 하는 얘기가 아주 참을성이 많아야 해. 처음에는 내게서 좀 떨어져서 그렇게 풀위에 앉아 있어. 처음에는 좀 떨어져서 풀위에 앉아 있으래, 그냥. 내가 곁눈으로 너를 볼 테니 너는 아무 말도 하지 마. 멀리 떨어져서 가만히 앉아서 내가 곁눈으로 보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말래. 말이란 오해의 권한이니까. 그러다가 매일 조금씩 더 가까이 앉는 거야. 그거예요. 이 생택지배가 아주 대단한 사람 같아. 그래서 사랑의 욕구라는 건 굉장해서 이 욕구가 아주요, 육체적인 접촉을 포함해서 감정적인 이해받고 싶은 것, 그 다음에 관심 받고 싶은 것 다. 그래서 이걸 좀 적나라하게 표현한 게 없을까. 이 욕구, 이 관심을 받고 싶은 욕구. 그 시를 하나, 에이즈 환자가 남긴 시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것도 한번 읽어드릴까 지금 생각하는데, 이 시가 제목이 내가 원하는 것, 그런 시예요. 32살인데 수혈을 받다가 에이즈에 걸린 환자님, 지금 좀 돌아가셨겠죠.
내가 원하는 것은 함께 잠을 잘 사람, 내 발을 따뜻하게 해주고 내가 아직 살아있음을 알게 해줄 사람, 내가 읽어주는 시와 짧은 글들을 들어줄 사람, 내 숨결을 냄새 맡고 내게 얘기해 줄 사람, 내가 원하는 것은 함께 잠을 잘 사람, 나를 두 팔로 껴안고 이불을 잡아 당겨줄 사람, 등을 문질러주고 얼굴에 입 맞춰줄 사람, 잘 자라는 인사와 잘 잤느냐는 인사를 나눌 사람, 아침에 내 꿈에 대해 묻고 자신의 꿈에 대해 말해줄 사람, 내 이마를 만지고 내 다리를 휘감아줄 사람, 편안한 잠 끝에 나를 깨워줄 사람, 내가 원하는 것은 오직 사람. 이게 시예요. 이분이 적어도 인정하는 건, 제가 왜 이 시를 인용하느냐면은 굉장히 정직하게 자기의 필요를 보는 거예요. 자기 관심 받고 싶은 필요를 굉장히 일상적인 언어로 보는 거죠. 관계의 시작은 거기서 합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걸 인정할 수가 없어요. 왠지 알아요? 인정하면 채워줄 사람이 옆에 없으면 뭐 할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 그 욕구를 없는 척하고 사는 거예요. 대신에 그 욕구가 희한한 방법으로 심리적으로 밖으로 나오죠. 그래서 제 생각에 제일 처음에 부부들한테 물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사랑이다라는 얘기는, 적어도 이 우리의 인간적인 조건 안에 이 관심 받고 싶은 것들이 어떻게 채워지는가, 또 건강하게 나는 당신의 관심을 받고 싶다고 이 얘기를 하고 그걸 어떻게 수치스럽지 않게 채울 수 있는가라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대부분 여러분, 여자분이 많으니까 남편한테 난 당신 관심 받고 싶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죠. 뭐라 그래요? 미쳤나 이게? 경상도 말로 지랄하고 자빠졌네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남자분, 여긴 남자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그럴 때 인간됨을 부정하는 거거든요. 인간됨을. 왜 어린애들한테는 관심 필요하고 얼러주고 안아주는 게 당연한데 왜 어른들한테는 그게 당연하지 않는 것이 되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 심리학에서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인간의 욕구 중에 근본적으로 세 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내 지분 갖는 거래요. 내 안전함을 채워줄 수 있는 지붕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파트 사는데 20년 30년 걸려서 죽으라고 아파트를 사는 이유가 뭐예요? 내 공간을 확보하는 건 인간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동물도요. 그래서 왜 여러분, 나는 아주 재밌는 거 하나는 그냥 말만 들었는데 어떤 수도원에 가면은, 수녀원에 가면은 개를 많이 키우는데요. 그때 이제 개를 담당하는 선생님이 날 보고 내가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봅시다 그러고 개에 갔더니, 개를요 개장에서 탁 풀어주면 개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알아요? 자기 경계선 확보하는 거예요. 딱 나가면 오줌을 찔끔 누고 저기 가서 찔끔 누고 찔끔 누고 찔끔 누고 그러고 자기 계집으로 와요. 그게 뭐냐면 오줌 누는 자리는 내 땅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 집이라는 개념이 그 안정감하고 관계가 있어서 인간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예수님이 집도 절도 없고 머리 들 곳이 없다는 얘기가 그 안정감에 관한 얘기죠. 두 번째 욕구 중에 하나는 이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건데, 세상에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딱 한 사람만이라도 나를 이해해 줄 사람을 바라는 거예요. 내 사람 갖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나를 오해하고 받아주지 않아도 좋다. 하지만 딱 한 사람만이라도 나를 이해하고 받아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지금 자기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뭐 내가 그게 중요한데 옆에서 상황이 안 되니까 내가 포기하겠다, 그건 다른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질투라는 게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 욕구가 채워지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시집 식구가 아무리 들들볶아도 남편이 나를 이해하고 있으면 편안하죠. 그래도 힘들지만, 그죠? 그게 뭔지 알아요? 너희들 그래 봐야 소용없다. 나한테 가장 중요한 사람 나를 이해한다. 그 얘기죠 지금. 근데 옆에서 다 잘해주는데 남편이 이해를 안 해주면 더 힘들어요. 세 번째 욕구 중에 하나는, 이거는 뭐 40대 넘으면 일반적으로 하는 욕구인데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거는 빗겨라 나는 간다라는 욕구예요. 내가 가는데 감히 어떤 거라도 걸리면 안 돼. 그러니까 내 방식대로 하는데 누가 걸리적거리면 내가 못 견딥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버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을 마음대로 부리죠. 마음대로 부린다는 게 뭐예요? 내 방식대로 한다는 거예요. 권력이 왜 중요합니까? 에? 권력이 있으니까 마누라도 뒷문으로 그 검찰청사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권력 때문에. 아니요, 부하를 조종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부하를 조종하는 거죠. 마음을 사는 거죠. 마음을 그렇게 진짜로 권위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움직이다 어떤 그런 거죠. 지금. 그래서 이런 것을 조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안에서 어떤 욕구가 올라올 때 심리학에서 가르치는 그렇죠. 욕구가 있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나는 나를 쳐다보고 그런 욕구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수도 생활하는 사람 여기 좀 있으니까 그 얘기를 하죠. 우리가 수도 생활하는 사람이나 신부 생활하는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은요, 이 인간의 근본적인 욕구에 내가 놓으라고 하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성소가 성소온 이유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안 부르면요, 이게 두 눈 같은 욕구잖아요. 지금 얼굴은 두 눈이 있어야 얼굴이 되듯이 우리 인간의 육께서는 내 지분 갖는 건, 내 사람 갖는 건, 내 마음대로 하는 이 세 가지 욕구인데 그걸 우리가 지금 안 하겠다고 감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청빈이라는 게 뭐예요? 내 지분 안 간다는 얘기죠. 정결이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 내 사람 안 갖겠다는 얘기죠. 순명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내 방식대로 안 하겠다는 얘기죠. 감히 그걸 인간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건 마치 내가 두 눈을 갖고 안 보겠다고 결정한 거하고 똑같아. 난 두 눈이 있지만 안 보겠습니다. 두 개가 있지만 안 들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안 들리는 척 할 수는 있지만 진짜 안 들리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건 진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기도가 우리는 필요할지도 모르죠. 그 신자분들이 많이 기도를 해주셔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커플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 첫 번째는 사랑이라는 욕구가 아주 이야기했고, 두 번째로 많이 하는 얘기가요, 있는 그대로 받아줘야 된대. 있는 그대로 받아주라고. 아마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사람들이 당신은 바뀔 필요가 없습니다라는 말이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하고 함께 있을 거예요. 그때 가장 편한 인간은. 그래서 제가 가끔 주례를 쓰는데요, 제가 우리 대학생들한테도 심리학 강의하면서 제가 항상 결혼 정년기에 있는 사람 제발 다른 거 다 따지 말고 자신이 편안한 사람하고 결혼을 하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될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하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면 아주 뭐 흥미롭거나 긴장되거나 그런 어떤 짜릿한 말은 없을지 몰라요. 근데 얼마 전에 우리 그 상담하시는 선생님이 식사를 하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분이 하는 얘기가 이래요. 막 결혼에 대한 이게 계속 질문을 내가 계속 하니까 이번 얘기가, 신부님 이제요 결혼한 7년 8년쯤 된 것 같아. 이제는 아무 여자를 데려다 줘서 산대요 같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얼굴이 못생긴 아내나 남편을 만나면요 3개월만 고생하면 된대요. 성질이 못된
아내나 남편을 만나면 평생을 고생을 해야 된대. 그죠? 근데요, 이분 얘기가 머리 나쁜 여자나 남자를 만나면 3대가 고생을 해야 된대. 저는 머리가 나쁜 것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분은 그렇게 얘기했는데 머리가 좋고 나쁘다는 건 상대적인 거니까 지혜가 없는 남편이나 아내를 만나면 3대가 고생하는 것 같아요. 그건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제가 고등학교 때 있어 보면요. 고등학교 선생님을 하면서 애를 보면요. 뒤에 부모가 보여요. 근데 부모가 오는 걸 보면 똑같아요. 내가 생각했던 거 똑같아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 말 이전에 몸으로 전달되는 교육이라는 건 굉장히 무서워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그런 얘기인데 이것처럼 제가 그 결혼 정년기 있는 사람한테 하는 얘기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하고 결혼해라. 그러면 3대가 좋아질 거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지혜가 있다는 얘기는 요구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지혜가 있다는 얘기죠. 상대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끊임없이 조종하거나 요구하지 않을 여유가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과 결혼을 하라니. 결혼이 진짜 불행한 사람은요. 끊임없이 다른 사람이 돼야 되는 사람. 심지어 뭐 어떤 책에서 내가 봤는데 이 사람 심지어 남편이 그 사랑하는 남자가 원한다고요. 코를 크게 만들러 온 여자도 있어요. 그러면요. 나중에는 어떡할 거예요? 이 남자가 언제 코보다 더 한 걸 요구할지도 모르죠. 그렇잖아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이 조건을 갖춰야 된다고 하는 거니까 이 조건이 마음에 안 들면 사람 마음이라고 얼마나 자주 바뀌는 건데 이 조건이 마음에 안 들면 다른 조건을 또 내세우면 또 가서 수술을 할 건가요? 그래서 여러분 그 잘 아시는 그 안토니 데멜로시 문제가 어떤 강론이나 이런 걸 이걸 아주 잘 이용하는데 여러분 뭐 들어보신 분이 많을 겁니다. 그 잔디밭의 민들레라는 얘기 들었습니까? 어떤 사람이 굉장히 아름다운 잔디밭을 갖고 있는데 민들레가 피기 시작했어요. 민들레를 뽑아도 안 되고 민들레가 번식력이 워낙 강하니까 뽑아도 안 되고 약초를 쳐도 안 되고 오만 짓을 해도 민들레가 점점 잔디를 깔가 먹기 시작하는 거죠. 그 이 사람이 이제 지금 말하면 농림부 뭐 임업과가 정도 되는데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난 잔디를 이렇게 좋아하는데 좋아하고 또 가꾸는데 민들레 때문에 못 살겠다. 내가 뭐 A, B, C, D라는 방법을 써봤는데 당신은 전문가로서 다른 방법, 좋은 방법 있으면 해달라고 좀 이제 담당 직원이 편지가 왔어요. 우선 뭐 잔디밭 가진 거 축하한다고. 당신 굉장히 좋은 잔디밭을 갖고 있는데 당신이 이때까지 알고 있는 방법을 다 한 것 같다 우리가. 근데 딱 하나 방법만 남았다. 근데 그게 좀 힘들 거다. 남은 방법이 민들레를 사랑해 보도록 하라고.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식도 그렇습니다.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치기로 작정하는 사람은 절대로 못 고칩니다.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수사님들 말씀을 오면서 하면서 가끔 저를 좀 고쳤으면 그럴 때 느끼는 게 뭐냐면은 부모도 못 고친 걸 내가 왜? 더 안 되면요. 하나님도 못 고치는 걸 내가 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그건 내 문제지 그 사람 문제가 아닐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의미로. 그래서 바뀌라고 과함 지르면 안 바뀌어요. 여러분 아까 제 신부님 뭐라고 했어요? 중간에 좀 앉으십시오. 그래서 진짜 안 앉으면 목소리가 더 커져야 되잖아. 그죠? 사람 긴장을 딱 주면서 중간에 좀 앉으십시오. 이제 악역을 해야 되는 거니까. 악역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다른 사람을 바꾸고 싶을 때 하는 거죠. 이건 실험에 의하면 이런 실험을 했거든요. 이건 국민학교에서 한 실험이에요. 미국 가면요. 국민학교 애들이 지 맘대로입니다. 일어났다 갔다 앉았다 가만 놔두더라고요. 고등학교도 그래요 거기는. 얘는 막 근데 선생님이 가끔 가다가
sit down, 앉으라고 고함을 질러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 심리학 그 대학원생이 가서 연구를 했습니다. 몇 초마다 한 번씩 저 사람이 sit down이라고 하느냐. 근데 매 7초 간격이나 12초 간격으로 한대요. 근데 재밌는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앉으라는 얘기를 자주 하면 할수록 애들이 더 일어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4주 걸린 실험이었는데 굉장히 더 일어서고 더 난리래요. 그러면 선생님이 앉으라는 얘기를 더 자주 해야 되고 그게 계속 나빠지는 거죠. 근데 마지막에 이 심리학자 가르친 게 뭐냐면은 막 일어서고 뜨던 사람한테 관심을 주지 말고 앉아있는 사람 칭찬을 하라고. 아, 앉아있어서 고맙다. 그걸 계속 한 5분 간격으로 하니까 애들이 일어서는 것이 60%가 줄어들었대. 왠지 알아요? 관심 받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부정적인 관심도 관심이거든요. 그래서 잘못하는 애한테 계속 관심을 주면요, 그게 안 받는 것보다는 나았거든. 그렇잖아요. 관심을 안 받는 것보다 나았기 때문에 계속 일어서는 거. 앉았다 일어섰다 하면 시다운하지 시다운하지. 그러니까 앉으라 그러니까 적어도 선생님이 한번 쳐다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잘못하는 행동은 제껴버리고 잘하는 사람은 계속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요, 관심이 계속 잘하는 사람한테 가기 때문에 관심 받는 쪽 사람이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나가다 사람 웃었으면 왜 거기 웃었는데? 관심이 거기 집중되어 있기, 에너지가 거기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에너지가 상호 교감을 하는 거거든요. 그것하고 비슷해요. 얼마 전에 이것도 제가 그 어떤 책에서 어떤 케이스를 해서 내가 읽어 드릴게요. 이 사람이 이 상담자를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전 정말 뭐든지 그 사람이 하자는 대로 다 했대. 때로는 진짜 하고 싶지 않은 일도 있었지만 그가 화를 내고 실망할 것이 두렵고 싫어서 무슨 요구든 다 들어주었어요. 근데 이 남자가 이 여자를 떠나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날 떠나가더니 난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고. 이건 보통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그러는데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 사람들이 보통 두렵기 때문에 자기가 어디 있는지 얘기를 안 합니다. 얘기를 안 하게 돼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계속 다른 사람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죠. 내가 아니고 다른 그런 사람하고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왜 그 자랄 때 전번에 어린 시절 대표라는 인간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자랄 때 자기로서 받아들여진 경험이 많이 없는 사람이 자꾸 무대 연극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연극 성격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성격이 마치 연극 배우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두 번째 그 사람들이 많이 했고요. 세 번째 이 결혼한 사람 제가 물었던 사람들한테 세 번째 얘기는 요구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건 이제 두 번째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 헨리 나운이라는 사람이 아주 재밌는 건요. 기대하고 희망하는 걸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크리스찬의 덕목 중에 하나가 기대하지 말고 희망은 많이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설명을 하는데 이분이 얘기는 이렇습니다. 기대는 요구하는 거래요. 기대는 어떻게 되라고 내 원하는 방식으로 끊임없이 요구하는 게 기대라고. 그런데 희망은 요구하지 않으면서도 이 사람이 언젠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믿는다는 거죠. 그 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랑이라는 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할 자격증이 아니라고. 근데 한국 사람들 한번 보세요. 그렇죠? 저는 한국 사람의 사랑을 뭐라고 그러는지 압니까? 냄비 사랑이라고 그래요. 냄비 사랑. 사랑한다고 생각하면 달달 볶아 죽여 그냥. 얼마나 볶아 죽이는지 이게 사랑인지 이게 뭐 무슨 이게 뭐 목 졸라 죽이는 건지 난 모르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나는 생각할 때 인간은 오른손잡이여야 된다. 그 내 사랑하는 사람이 왼손잡이면 어떡할까요? 요새는 대부분 받아들입니다. 부모가 그렇죠? 괜찮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 이걸 극대화시켜 연극처럼 한번 해봅시다. 진짜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한번 봅시다. 제일 처음에 뭐 합니까? 실망하죠. 당신이 왼손잡이인지 몰랐다. 그렇게 되는 거라고요. 근데 내가 실망한 거지 그 사람이 실망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내 실망을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두 번째 결심하는 게 저 사람을 오른손잡이로 만들어야 되겠다. 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자, 한번 보세요. 저 사람이 나는 인간이라는 건 오른손잡이여야 된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데 내가 사랑하려고 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왼손잡으니까 내가 실망을 하는 거야. 이건 내 실망감이에요. 근데 내 실망감을 없애는 건 가장 간단한 것은 뭐예요? 인간이라는 건 왼손잡이도 있을 수 있다. 이래 버리면 되는데 그러려면 내 걸 포기해야 되잖아. 그럼 내 걸 포기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CD 한 장도 포기하기가 얼마나 힘든데. 그렇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한번 듣고 있으면 수사님 와서 시민이 나 줘요. 그럼 속으로는 나 좀 듣고 줄게 이런데 그냥 주지 어때. 어른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이것도 이렇게 이 물건 주는 건 쉬운데요. 내 믿고 있는 사고방식을 포기하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바꾸는 것보다는 저 사람을 바꾸는 게 쉬우니까 실망을 딱 하면 두 번째 하는 게 보통 결정을 합니다. 사랑하니까 오른손을 사용하게 해야 된다. 결정을 하고 나면 뭐 합니까? 세 번째 가르쳐 줘야지. 저 사람이 뭘 모르니까 가르쳐 주는 거 아니에요.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당신 모든 사람을 한번 보라고. 전부 오른손잡이 당신은 왼손잡이다. 뭐 아니면 뭐 책을 갖다 주든지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안 되면 뭐예요? 내가 답답하죠. 이건 이제 내가 답답한 거야. 내가 답답하면 뭐예요? 비난하는 것인지. 당신은 좋은 걸 가르쳐줘도 대체 하지도 않고, 그죠? 누구한테 좋은데? 그거는 안 들려요. 왜냐면 내가 답답하고 내가 실망했죠. 이건 내 느낌인데 내가 처리하는 게 아니라 상대로 하여금 그 느낌이나 실망을 처리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하는 거죠. 이제 부탁하는 게 아니라 협박하는 거지 사실은. 예? 그 다음에 비난해도 안 들면 이제 뭐합니까? 조정하는 거죠. 조정합니다. 책을 사다 슬쩍 갖다 놓는다든지 뭐. 왼손잡이라서 힘들었던 사람을 저녁 식사에 초대한다든지. 이걸 내가 극대화시켜서 웃기는 얘기처럼 하니까 좀 무섭죠. 근데 한번 보세요. 이게 자식 교육 문제면 이거는 웃을 얘기 안 되는 거지 이제. 예를 들면 나는 자식이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5등 안으로 반드시 들어와야 된다. 그죠? 그렇게 믿을 수도 있지요. 그 남편 생각은 좀 가만 놔둬라. 그냥 큰다. 그죠? 첫 번째 뭐예요? 얼마나 실망이 됩니까? 아버지라는 게 저런다. 그렇죠? 보통 그래 반응이. 아버지라는 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당신은 자식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구나. 여러 가지 모든 실망을 내가 딱 하고 내가 인간이라는 건 5등 안에 들어야 된다는 내 결정을 포기하기보다는 딱 일단 실망이 되니까 실망에 반응 방법으로 뭐가 갑니까? 결정을 하는 거지. 남편을 어쩌든지 인간은 5등 안에 들어와야 인간이 된다라는 걸 주입을 시켜야 되니까. 여보 교육에 관한 책 좀 읽어봐. 화장실도 막 갔잖아요. 어떤 집에는. 왜 화장실 갖다 씁니까? 이 사람이 읽지 않으니까 화장실에 아주 적어도 한 페이지를 본대. 계속 갖다 놓는 거야. 교육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면서 그게 안 되면 뭐예요? 비난하는 거죠. 비난하다가 비난도 안 되면 조정을 하는 게 책 갖다 놓는 게 조정하는 방법이지. 아니면 선생님 초대한다든지. 여보 우리 선생 한번 만나 식사 한번 해야 돼. 나가서 이제. 그래도 남편이 이제 안 바뀌는 거죠. 그럼 뭐예요? 나 혼자 책임지는 거지. 남편 제끼버리고 나 혼자 책임지는 거예요. 그런데 나 혼자 책임질 때 좋은 거는요. 자식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안 되면 남편을 비난할 수도 있어요. 그건 아주 좋아요. 평생 비난하는 사람도 있어요. 보라고 내가 인간이 되려면 5등 안에 들어야 된다고 당신 어릴 때부터 이야기했는데 당신 아니라고 그랬지. 보라고. 그러니까 30년 전에 믿었던 것을 이제 증명하는 거죠. 지독한 거예요 이거.
그만큼 인간은 자기를 포기하는 게 힘들다는 얘기죠.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이건 이제 같은 얘기 중에 하나죠. 요구하지 말고 기대하지 말고 희망하라는 얘기인데, 기대를 많이 하는 사람이 가끔 요구 조건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관계가 잘 되기 위해서 있는 요구 조건들을 여러분 한번 들어요. 나는 어떤 요구를 달고 있는가? 시어머니하고 관계 나쁜 사람들, 시어머니 어떤 요구 조건을 달는가? 시어머니가 나를 조금 더 반기면, 시어머니가 나를 조금 더 이해하면, 그 조건입니다, 다. 그러니까 내 행복이 시어머니 변화에 따라서 내 행복한 거니까. 선생님들 뭐 장상이 조금만 더 부드러운 사람이면, 그렇죠? 그런 것들 전부 그런 거죠. 당신이 좀 더 좋은 학교만 나왔으면, 당신이 좀 더 좋은 직장만 갖고 있으면, 당신이 좀 더 일찍 들어오면 우리 가정이 더 나을 텐데, 이런 것 전부 조건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런 조건들은 밖에 파워가 있어요. 내 안에 있지 않아요. 그 사람이 움직여주지 않으면 내 행복은 깡그리 없어지는 거예요. 그 문제입니다.